집어넣어. 앞에 봐. 자,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 이제 전체적인 어떤 그 이야기라고 본다면 여기 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화자의 시선이나 태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을 텐데요. 자, 화자가 생각할 때 20살 안팎이라고 할 때에는 먼 수풀이 온통 산발했다 라고 얘기하는 게 마치 머리가 풀어헤쳐져서 막 산발이 되어 있는 모습처럼 20살 안팎 때는 내가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어지럽게 흔들면서 다녔다는 건데, 자, 어지럽게 흔들면서 갈피를 못 잡았다는 점에서 이 시에서 어지럽게 흔들린다라고 하는 건 어떤 걸 말하는 거야? 젊은 시절의 방황과 혼란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젊은 시절에 내가 방황과 혼란을 겪었어. 그리고 그렇게 갈피를 못 잡는 그리움에 살았다라고 되어 있으니, 자, 젊은 시절에는 이 막연한 방황 속에서 살고 있었고, 자, 그리움을 지니고 살았다는 거야. 자, 승박분 나무여 사랑이여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젊은 시절의 격정이라고 얘기하는데, 격정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냥 쉽게 말하면 격한 감정이야. 격한 감정. 그렇죠? 자, 그래서 젊은 시절의 어떤 격한 감정과 사랑을 무엇에 빗대어서 얘기했다? 잎이 무성한 나무에 빗대어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야. 자, 없는 사람 손. 기록이고요. 계속 들고 있어. 없는 사람. 왜 여기 2명밖에 없어? 불렀고. 자, 앞에 보세요. 다시. 자, 막연한 방황 속에서 그리움을 지니고 살았다. 그래서 자, 젊은 시절의 이 격정, 그 젊은 시절의 격정이 그러면 뭔데? 요거 말하는 거야. 방황, 혼란, 그리고 이제 가지고 있었던 그런 그리움들. 자, 그래서 그 지금 격정과 사랑을요, 잎이 무성한 나무에 투영하는 거야. 그래서 자, 숨가쁜 나무여 사랑이여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자, 지금 잘 보세요. 이제 40 가까움이야. 그럼 생각해봐. 위에까지는 뭐야? 과거야. 과거. 맞죠? 자, 과거고요. 여기서부터는 뭐라고 보면 되겠어? 현재. 자, 그러면 과거에서 현재로의 시간적 흐름이 나타난다.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이죠. 맞죠? 자, 그래서 이제 40 가까운 손등이 앙상한 때는 나무들도 전부 겨울나무 그것이 되어서 잎사귀를 떨어낸다 라고 하는 게, 자, 잎사귀를 떨어낸다 라고 얘기하는 거 겨울나무가 된다는 거죠. 잎이 다 떨어지는 거니까.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나이 드물 겨울나무가 된 자, 그래서 잎사귀들을 떨어내고 부끄러움 없이 시원하게 벗을 것을 벗어버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잎사귀들을 떨어내고 서윤이 출첵이 안 돼서 그러는데. 자, 앙상하다. 이파리들이 다 떨어지고 지금 나뭇가지만 남아있는 거야. 그게 지금 겨울나무 앙상해. 그리고 나이 들고 나면 피부가 앙상해. 그거 지금 연결해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자, 다음 시원하게 벗을 것을 벗어버렸다. 자, 잘 보세요. 부끄러움 없이
시원하게 벗었다라고 의인화해서 나타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벗을 것이 바로 뭔데? 털어내버려야 되는 것들이거든. 뭘 털어내버려야 되는데? 젊은 시절의 방황과 혼돈을 털어내버린 나의 모습인 거야. 그러면 40대의 내 모습 좋아 싫어? 좋아 싫어? 좋아. 좋아. 이 시에서 좋아하는 거야. 맞죠? 자, 우리가 시의 어떤 개성적인 표현이나 이런 걸 생각해 볼 때 봐봐.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늙고 싶은 사람 있어요? 나 늙고 싶다. 여러분들이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으면 그건 늙는 게 아니지. 이제 성장하는 거죠. 늙는 거야. 이제 내가 나이를 먹어야 늙는 거야. 맞죠? 난 늙기 싫단 말이야. 하루하루. 세포가 노화되어가는 이 과정을 느끼기 싫다고. 맞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시선으로, 보편적인 시선으로는 늙음이라고 하는 가치는 나에게서 멀리 있었으면 좋겠는 대상이야. 맞죠? 나에게서 멀었으면 좋겠는 대상이 바로 뭐야? 늙음이거든. 근데 나는 이 시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 늙음이 나쁘지 않다, 좋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게 바로 이 화자가 가지고 있는, 남들은 안 가지고 있는 새로운 시선이 되는 거야. 남들은 늙기 싫어가지고 어떻게든 병원 가가지고 울세라 맞고 그러고 있는데, 맞죠? 리프팅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뭐야? 자기의 앙상하게 남아있는 이 뼈의 모습이나 이런 게 좋다는 거잖아. 왜 좋은데? 젊은 날에 벗을 것을 다 벗어버린 나의 모습이기 때문에 늙은 모습이 좋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 그러면 물어볼게요. 지금 나이 든 자신의 현실의 처지를 긍정하고 있다.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이죠. 자신의 늙은 상태를 긍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다음. 비로소 나는 탕에 들어 앉아서 그것들이 나를 향해 손을 흔든다.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그것들이라고 하는 건 잎사귀이면서 동시에 벗을 것이야. 그러면 아까 벗을 것은 뭐랑 똑같았어? 젊은 시절에 방황, 혼돈 이랑 똑같은 말이겠죠. 자, 그것들이 나를 향해 손을 흔들며 기쁘게 다가오고 있는 것 같음을. 학교에서 혹시 이거 주객전도의 표현이라는 말 했어? 주객전도. 아직 여기까지 아, 여기 부분까지 안 읽었어? 자, 생각해보면 그것들이 실제로 나에게 올 수 있어, 없어? 없거든. 그럼 사실은 누가 누구를 가까워하는 거야? 내가 쟤네들을 가까워하는 거야. 근데 쟤네들이 나에게 다가오고 있다고 얘기한다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주객, 주인이랑 손님이 서로 위치가 뒤바꿔버린 이 말입니다. 주객전도. 알겠죠? 주인이랑 이제 손님이 서로 뒤바뀌어버린 듯한 표현을 주객전도의 표현이라고 하고요. 자, 잘 보세요. 화자가 잎이 진 겨울나무에 대해서 뭘 느끼고 있어? 반가움을 느끼고 있는데, 겨울나무가 화자를 향해 기쁘게 다가온다고 했기 때문에. 자, 지금 잎을 모두 떨군 겨울나무는 옷을 모두 벗고 탕 속에 들어앉은 화자와 서로 뭐가 되는 거야? 같은 모습인 거야. 탕 속에 들어가 있으니, 탕 속에 들어가 있으면 벗을 것을 다 벗어버린 상태잖아. 맞죠? 자, 그리고 겨울나무 역시 지금 뭐야? 벗을 것을 다 벗은 상태인 거야. 이파리를 다 벗었고. 봐봐, 탕 속에 들어앉아 있다라고 하면 또 여기서 벗는다라고 하는 게 두 가지 의미가 생겨요. 뭘 벗는 건데? 일단 첫 번째, 옷을 다 벗었어. 두 번째는 뭔데? 내 젊은 날의 과거를 다 벗었어. 두 가지 의미가 되는 거야. 이해돼요? 자, 어찌됐건 공통점은 뭐다? 벗을 것을 다 벗은 존재라는 거야. 알겠죠? 자, 다음. 뿌연 노을 속 한 경치로서, 자, 뿌연 노을 속에 있는 한 경치는 어떤 모습을 말하냐면 겨울나무들의 모습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더 나가면 이 노을이라고 하는 거, 노을이라는 말도 하고요. 노을 지는 시간을 한자로 두 글자로 뭐라고 얘기하는데? 황혼이라고 하죠. 황혼. 인생의 황혼기다 뭐 이런 말을 하거든요. 인생의 황혼기가 한 몇 살쯤일까요, 여러분들? 인생의 황혼기다. 이게 예전에 인생의 황혼기라는 말은 되게 옛날부터 있던 말인데, 옛날에는 인생의 황혼기다 하면 한 50살 정도 되면, 한 40살에서 50살 정도 되면 인생의 황혼기다 뭐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근데 요즘은 수명이 늘어나가지고 인생의 황혼기라고 하려면 못해도 한 60은 돼야 될 거야. 이제 인생이 한풀 꺾여가지고 저물어 가는 시기인 거야. 이제 뭔가 내 몸도 옛날 같지 않고 너무 많이 변하고, 맞죠?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죽음과 조금 더 가까운 쪽으로 남아있는 그런 시기를 이제 우리가 인생의 황혼기라고 하지. 그렇죠? 자, 그래서 노을 또는 노을이 지는 시간을 우리가 황혼이라고 하는데, 내가 이걸 엮은 이유가 뭐야? 인생으로 따져도 지금 이 화자가 무슨 시기야? 황혼기거든. 맞잖아? 화자가 중년의 나이임을 어렴풋하게 깨닫게 되는. 그러니까 화자의 중년의 나이를 어렴풋한 깨달음을 좀 암시한다.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깨닫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화자 본인도 어떻게 하고 있어? 하나씩 확인하고 있답니다. 자, 그래서 중년의 나이에 느끼는 삶에 대한 깨달음을 나타내고 있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가 될 거야. 자, 일단 기본적으로 뭐부터 생각해야 되느냐? 그냥 본문부터 생각해야 돼. 본문 자체가 무슨 말인지.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뒤에 의미를 생각해야지. 맞죠? 자,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좀 읽어보고 그 다음에 선뜻 연결이 안 되거나 그 다음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이제 질문을 하기를 바랍니다. 알겠죠? 요거는 여러분들 참 문제를 찾기도 어려워요. 이게 과거에 수능 특강에 나왔던 작품이라 가지고 문제 찾으면 다 고3 거야. 그리고 고3 그 모의고사, 여러분들 모의고사 쳐봐서 알겠지만 현대시는 한 편 나옵니까? 두 편 나옵니까? 두 편 나와서 가나 이렇게 묶여 있잖아. 그래서 얘를 찾으면 다른 작품이랑 항상 엮여서 문제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얘만 물어보는 문제가 없어. 알겠죠? 그냥 잘 읽어야 돼, 여러분들이. 알겠죠? 근데 어차피 본문은 학교에서 다 할 거기 때문에 뭘 알아야 돼요? 이 물어보는 말, 나에게 문제로서 물어보는 말이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정확한 답을 찾지. 알겠죠? 자, 그래서 그것들 여러분들이 신경 쓰면서 아마 좀 해야 될 겁니다. 이거 말고는 아마 뭔가 크게 이 작품 자체를 대비할 수 있는 게 그렇게 자료가 많지는 않을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학교 필기 항상 꼼꼼하게 보고 학교 선생님이 얘기했던 이런 것들 하나하나 한마디 놓치지 않고 다 좀 수집할 수 있도록 합니다. 어차피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올 거야. 어차피 이렇게 나올 거야. 봄나무 나올 거고요. 겨울나무를 보면 나올 거야. 그리고 옆에 문제 어차피 나올 거야. 하나는 뭐 나오겠어? 표현상의 특징으로 올바른 거, 틀린 거 이런 거 물어보겠죠. 운율 형성 요소라든지 이런 것들 물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서리법, 역설법 이런 거 사용됐냐 안 됐냐 이런 거 물어보겠죠. 자, 그러고 나서 두 번째는 뭐 물어보겠어? 내용상의 특징 물어볼 겁니다. 그럼 내용상으로는 뭐 물어보기 딱 좋을까요? 공통점, 차이점 물어보기 딱 좋습니다. 일부러 가져온 거야. 일부러. 왜 가져왔는데? 모두 나무의 모습에서 뭘 찾는데? 인간 삶의 모습을 찾는 거거든요. 이해되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공통점입니다. 반면에 차이점도 있죠. 여기서는 뭐가 차이점일까요? 겨울나무의 모습이 차이점입니다. 왜 그런데? 지금 이 낫이 겨울나무를 보며라고 하는 이 시에서 겨울나무가 혹시 되게 아픈 애야? 아닙니다. 겨울나무 되게 정서적으로 충만해진 애야. 왜 그런데? 버릴 거 다 버리고 그냥 앙상하게 있지만 되게 좋은 모습으로 있는 거거든. 맞죠? 반면에 가에서 겨울나무는 뭐 하는 애야? 맨날 찢기고 찢어지고 상처나는 애야. 맞죠? 자, 그래서 겨울나무의 모습이 서로 다르단 말이야. 차이점이야. 물어보겠지 안 되네. 맞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해가지고 쌤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니은, 비읍 해가지고 맞는 거 찾으라. 1번 선지 기역, 니은, 2번 선지 디귿, 리을. 요거 할 거 아니야. 이거 장난질. 맞죠? 자, 이거 하고 나면 그 뒤에는 뭔가 물어볼 수 있을 만한 게, 자, 이제 복이 나올 거야.
무조건 나올 건데 이번에 모의고사식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잘 보세요. 자, 우리 쌤이랑 모의고사 많이 풀어봤지만 문화 문제 풀 때 보기 나오면은 뭘 집중하라고 했어? 보기에 어떤 문장들이 있잖아, 그쵸? 자, 그래서 그 문장들이 각각의 어느 시어랑 대응되는지 시어 대응시켜야 되는 거 알고 있죠? 어차피 내용은 알고 있을 테니까 보기를 읽는 순간 아 이거는 무슨 시어, 이거는 무슨 시어, 이거는 무슨 시어 1대1로 바로 대응시켜야 된다고. 알겠죠? 무조건 나올 거야. 내가 볼 때 보기 문제 2개 나올 것 같아. 가 하나, 나 하나 나올 것 같거든. 근데 가는 아마 우리 아는 거 나올 거야. 그거 저기 학습활동에 나와 있는 그 작가의 말 있잖아. 그거 나올 가능성 높겠지. 나는 뭐야? 쌤이 알아서 찾을 거야. 찾거나 선생님이 만들거나 또는 실제 수능 특강에 있었던 그 보기 그대로 들고 올 거야. 근데 아마 그럴 가능성은 낮고. 알겠죠? 그럼 그거 들고 와가지고 뭐 하는 거야? 이제 시어 대응해가지고 이제 문제 OX 가르게끔 하겠지. 그렇게 하면 보기 문제 2개야. 이러면 벌써 객관식 문제 5개입니다. 맞죠? 여기에 소수형 2개 딱 넣으면 딱 맞을 것 같은데 이거 문제. 맞죠? 아마 비슷하게 나올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내가 충분히 머릿속으로 좀 예상해 볼 수 있을 거야. 이거는 뭐 이제 두 작품을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같이 풀 수 있는 문제는 없어, 세상에. 맞죠? 내가 직접 그냥 따로 준비를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다음 넘어와서 뒷페이지 봅시다. 표현상의 특징이야. 표현상의 특징. 자, 상황. 화자는 내용상의 특징이고 미안합니다. 내용상의 특징. 자, 무성한 여름나무에서 격정적으로 살았던 젊은 시절의 자신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자, 내 어린 시절의 모습은 마치 뭐 같아? 여름나무 같아. 그래서 여름나무가 뭐 한 것 같다라고 되어 있어? 산발한 것 같다고 돼 있잖아. 있잖아. 보고 있어요? 자, 산발한 것 같은 그런 격정적으로 살았던 젊은 시절의 내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앙상한 겨울나무를 보면서는 뭘 떠올리는 거야? 자, 떨어뜨릴 것들을 많은 것들을 떨어낸 중년의 자신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젊은 시절의 어떤 격정, 그 다음에 앙상한 겨울나무에 대한 반가움, 자신의 참모습에 대한 깨달음이 예시 문장으로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대조적인 의미, 스몰 안팎과 마음 가까움. 자, 그 다음에 목욕탕에 들어가 버려요. 탕에 들어가 버려요. 탕이라고 하는 공간이 어떤 공간인데? 자, 성찰의 공간입니다. 내가 나를 다시 되돌아보는 거야. 그리고 되돌아보고 나서 뭘 얻었어요? 마지막에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깨달음. 자, 그래서 삶의 진리를 어렴풋하게 깨닫는 공간이 바로 뭐다? 탕입니다. 탕. 자, 그 다음 유추는 안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의인법. 의인법이 활용된 건 여러분들 그 봄나무와의 공통점입니다. 맞죠? 봄나무도 의인법이 활용됐잖아. 나무는 몸이 아팠다 이러면서. 자, 그래서 주제는 뭐가 되느냐? 겨울나무를 보면서 깨닫는 삶의 기쁨이죠. 왜 삶의 기쁨일까요? 늙은 나이에 나를 뭐 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하고 있기 때문에, 기쁘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알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멀리하고 싶은 대상이란 말이야. 근데 걔를 굉장히 기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자, 그런 점에서 이제 깨닫는 삶의 기쁨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나머지는 아까 얘기했던 거 다 그대로거든. 그래서 나중에 한번 좀 살펴보길 바랍니다. 나 그거 쾅 내려야 돼. 쾅. 쾅. 그렇지. 자, 여기까지. 시간이 1시간 반. 좀 애매한데 오늘 2단원 하려고 했는데 3단원 해야겠다. 자, 3단원 펼쳐보세요. 감사합니다. 한 명이 없는 것 같은데? 다 왔나? 혹시 내 친구 안 왔다? 누구? 아, 승아.
자, 요거 여러분들 오늘 상단은 쭉 해서 의문 싹 다 끝내보고 의문 파트 문제를 여러분들이 싹 다 풀어와야 되는데 이거 의문 파트 할 때 그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웠던 게 어느 정도 수준까지 배웠는지를 내가 계속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고 체크할 거거든. 제발 정확하게 대답을 좀 해주세요. 학교에서 배웠던 것들 좀 떠올리면서. 지금 자음표랑 모음표 다 외웠다 손. 몇 시간 했는데 모음만 다 외웠어? 자, 의문 넘어갑시다. 의문의 개념 이해하기. 요거는 본문으로 바로 들어갈게요. 본문으로. 깜짝이야. 자, 본문으로 들어갈 건데, 나연아, 의문의 뜻이 뭐예요? 땡! 의문의 뜻이 뭡니까? 하윤아, 네? 의문의 뜻이 뭐예요? 뭘 앞에 봐. 머릿속에서 찾으세요. 의문의 뜻이 뭐야? 뭐야? 그 표만 외운 거야? 네. 오. 소름아, 의문의 뜻이 뭐예요? 소유나 뭐야? 나타내는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정확하게. 그렇지. 구별이라고 해야 됩니다. 왜? 이거 지금 왜 나와 있는데 칠판에? 뭐 하라고요? 뭐 하라고 칠판에 나와 있는 거야? 구별하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미음에서 비읍으로 바꿨더니 뭐가 달라졌어? 첫 번째, 소리가 달라졌어. 소리만 달라졌어. 뜻도 달라졌어. 말의 뜻을 구별하는 소리의 최소단이 됐어, 안 됐어? 됐어. 결론, 미음과 비읍은 의문이다, 아니다? 의문이다. 맞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좀만 더 해볼까? 굴도 해보고 꿀도 해볼래, 나는. 기억으로도 바꿔봤고 쌍기억으로도 바꿔봤어. 뜻 달라져, 안 달라져? 달라지네. 그러면 기억 의문이야, 아니야? 의문이야. 쌍기억 의문이야, 아니야? 의문이야. 자, 결론, 이런 식으로 바꾸면 세상에 있는 모든 자음은 뭐가 된다? 의문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의문 중에 하나가 자음인 거야. 알겠죠? 자, 다음에 발과 불 있어요. 나 얘 다른 걸로도 바꿔볼래? 벨로도 바꿔보고, 뭘로도 바꿔보지? 벌로도 바꿔볼래? 자, 뭐만 바꿨어 지금? 모음만 바꿨다, 그치? 뜻 달라져, 안 달라져? 달라져. 소리 달라져, 안 달라져? 달라져. 결론, 모음은 전부 뭐다? 의문이다. 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의문에 자음과 모음이 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있지. 뭐 있어요? 소리. 또 뭐 있지? 눈. 눈, 오케이. 자, 벌, 굴, 눈. 뜻이 달라나 안 달라져? 달라집니다. 그럼 이 눈이 뭔데? 눈, 굴. 네, 이게 왜 하는지 압니까? 여러분들 장음 반음 외울 때 우리가 사투리를 쓴다는 게 참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뭔가 느낌 오지 않아?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발음하는 이런 성조 있죠. 얘는 전부 장음입니다. 지금. 굴. 나 굴 먹었어. 나 굴 먹었어. 나 굴 먹었어. 뭘까요? 자, 나 눈 아파. 나 눈 아파. 전자야, 부자야? 전자. 느껴져요, 여러분들? 거의 대부분 우리가 자주 쓰는 단어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경상도 사람만 알아듣습니다. 참고로 알겠죠? 이거 이의 이승, 이의 이승이랑 비슷한 거야. 블루베리 스무디 이거랑 비슷한 거야. 알겠죠? 우리만 음이 다르단 말이야. 맞죠? 그래서 우리는 좀 상대적으로 쉽게 이해를 좀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선생님은 여러분들을 헷갈리게 하는데 도가 텄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얘네 나오면 나오는 대로 싸그리 외워야 됩니다. 10개 가르쳐, 이미 혹시 가르쳐줬어? 아직 안 가르쳐줬어? 10개 줄 수도 있고 20개 줄 수도 있고 더 많이 줄 수도 있어요. 알겠죠? 아니면 3개만 가르쳐주고 끝날 수도 있고. 알겠죠? 가르쳐주면 가르쳐주는 대로 싸그리 외워야 됩니다. 얘는 장문 단어. 알겠죠? 자, 다시 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는 벌, 굴, 눈. 뜻이 달라져 안 달라져? 달라져. 그럼 소리는 달라져 안 달라져? 달라져요. 눈. 달라져 안 달라져? 달라져. 소리는요, 되게 쉽게 달라져요. 해볼까? 갈. 소리 똑같아 달라? 달라. 다만 그걸 표기할 수 있는 글자가 없기 때문이야. 맞죠? 자, 얘는 소리는 달라. 벌, 눈, 굴, 눈. 소리 달라요. 길이가 다르잖아. 맞죠? 자, 그래서 소리 다르고요. 뜻 똑같아 달라? 다릅니다. 물론 소리의 길이는 의문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말의 의문 3개 뭔데요? 자음, 모음, 소리의 길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의문의 개념 뭔데요? 말의 뜻을 구별하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 자, 이거 잘 기억해 두세요. 왜 잘 기억해 둬야 되느냐? 여름방학 때 또 할 거야. 여름방학 때 한 달 내내 문법만 할 거거든요. 진짜 죽어라 할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요 의문의 이 표나 개념은요,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딱 1년 뒤에 중간고사 때 바로 칠 거니까. 알겠죠? 자, 그래서 이걸 알아야 돼요. 개념. 말의 뜻을 구별하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를 의문이라고 한다. 이걸 왜 알아야 되냐면 다른 단어들도 다, 다른 것들도 다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 자, 예를 들어서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의 가장 작은 단위 뭘까요? 형태소입니다. 자립하여 쓸 수 있는 가장 작은 말의 단위 단어입니다. 자, 문장 성분에, 그러니까 문장의 구성 요소가 되는 성분의 최소 단위를 문장 성분 또는 어절이라고 합니다. 문장의 뜻이 뭘까요? 생각을 완결된 형태로 표현하는 가장 작은 단위를 문장이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뜻이 다 있어. 걔네들이 익숙해져야 됩니다. 알겠죠? 아, 그냥 의문 대충 소리 이게 아니야. 알겠죠? 그래서 의문의 뜻 딱 물어보는 순간 바로 고정적으로 나와야 돼. 기계처럼. 알겠죠? 자, 그래서 말의 뜻을 구별하는 가장 작은 소리의 단위를 우리는 음운이라고 한다. 자, 다음. 자, 저기 뭐냐?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가 있는, 자, 뜻이 구별되는 소리 또는 뜻이 구별되는 서로의 쌍. 혹시 학교에서 최소 대립쌍이라는 말 배웠어? 안 배웠어? 최소 대립쌍. 딱 한 개의 음운 차이로 이제 뜻이 달라지는 쌍. 딱히 하진 않았어? 알겠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막다, 먹다가 있어요. 그러면 얘는 지금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가 뭐랑 뭔데? 뭐랑 뭐예요? 아랑 어예요. 맞죠? 자, 그래서 아, 그러니까 딱 한 개의 음운 차이로 인해서 뭐가 달라졌어? 말이 달라졌어, 뜻이. 자, 그래서 이런 쌍을 우리는 최소 대립쌍이라고 하는데 학교에서 얘기를 안 들었기 때문에 그냥 이런 쌍이 만들어진다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돼. 내가 뭐 얘기하고 싶으냐? 자, 예를 들어서 자, 고리, 당, 오리 이러면 쌍이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자, 무엇의 차이가 있는 거야? 자음 뭐? 기억이랑 소리가 없잖아.
맞죠? 자, 초성에 있는 이응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맞죠? 자, 이거 증명할 수 있는 방식 쌤이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 자, 초성에 있는 이응이 소리가 나지 않는다. 소리 값이 없다. 라고 하는 거. 자, 이거 어떻게 소리 냅니까? 아 소리 냅니다. 아. 이거 어떻게 소리 내요? 똑같단 말이야. 맞죠? 소리값 있어 없어? 없어. 어떻게 소리 내요? 두 개 소리 똑같죠? 얘는 소리 똑같아 달라? 달라. 맞죠? 자, 그래서 지금 얘네 둘은 소리가 똑같고 얘는 다릅니다. 뭐 때문인데? 자음 때문이야. 그러면 여기에는 자음이 있어 없어? 없어. 소리값이 없거든. 소리의 개념에서 얘는 자음을 안 가지고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어차피 뭐 소리 안 나는데. 그러면 모든 이응이 소리가 안 나나요? 그건 또 아니죠. 어떻게 하면 소리 낼 수 있어? 받침이. 자, 자, 없고 있어요. 소리가 다르단 말이야. 왜 다른데? 받침이 있는 이응 때문에 다른 거야. 맞지? 자, 그래서 지금 얘는 소리값이 있죠. 얘는 소리값이 없습니다. 결론, 초성에 쓰이는 이응은 의문으로 치지 않는다. 제발 실수해서 들고 오지 마세요. 아, 쌤 이거 제가 의문 개수 잘못 썼어요. 이거 이응 때문에 없어 이응. 알겠죠? 초성에 있는 이응은 의문이 아닙니다. 제발 학교에서 의문 개수가 동일하고 무조건 물어볼 거거든. 얘네들 사이에서 의문 개수가 하나만 다른 거 찾으라고 할 거란 말이야. 제발 찾지 마세요. 제발. 알겠죠? 아니야 소리가. 자, 다음. 그래서 얘네 둘은 그런 쌍이 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얘는 의문이 4개고요. 얘는 의문이 3개야. 기억과 이응이 다른 게 아니고 기억과 없는 거야. 이해되죠? 그래서 얘는 쌍이 될 수 없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얘는 4개. 얘는 3개. 의문이. 자, 그래서 의문의 개념을 정리해보자. 여기다가 뭘 적을 거냐면 우리말에 음절 구성 방식에 대해서 적어볼 겁니다. 음절 구성 방식 총 4가지로 적으세요. 자, 4가지로 나눌 겁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 어떻게 만들어진 음절이다. 자, 음절이 뭐냐면요. 음절의 뜻도 알아야 돼. 음절은 뭐냐면요. 발음할 수 있는 최소 단위를 음절이라고 합니다. 기억 발음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해. 모음 아는 발음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해. 그래서 모음은 혼자서 음절이 될 수 있지만 자음은 혼자서 음절이 될 수 없습니다. 알겠죠? 자, 다시 모음은 혼자서 음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모음 단독으로 있는 음절이 있어. 예를 들면 이런 애들. 이런 애들이 모음 단독으로 만들어진 음절이죠. 그 다음 2번 자음 플러스 모음으로 구성되어 있는 음절이 있어. 예를 들어 가, 나, 뭐 이런 것들. 자, 다음 3번째 모음 플러스 자음으로 구성되어 있는 음절이 있어. 뭘까요? 모음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일단 초성이 뭐여야 돼? 이응이어야 돼. 맞죠? 그 다음에 모음 하나 있고 그 밑에 자음이 있으면 앙. 얘는 소리 없으니까 모음 플러스 자음. 얘는 자음이야. 왜 그런데? 얘는 소리값이 있으니까. 맞죠? 뭐 예를 들어서 악 이런 거. 자, 다음 4번
자, 자음 플러스 모음 플러스 자음. 예를 들어서 먹 이런 것들. 자음 플러스 모음 플러스 자음의 형태로 우리말의 음절 구성 방식은 네 가지가 됩니다. 자, 이거를 꼭 생각해야 되는 게 이제부터 여러분들 나중에 쌤이랑 여름방학 때 문법을 배우게 되면 어떤 표현을 쓸 거냐면 모음으로 시작하는 음절 앞에서 자음으로 시작하는 음절 앞에서 이런 말을 쓸 거야. 이거 여러분 작년에도 봤잖아. 어디에서 봤어? 한글 맞춤법 할 때 음절 끝소리 규칙 이후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가 올 때랑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올 때랑 이렇게 나눴잖아. 기억나요? 자, 그래서 모음으로 시작한다라고 하는 게 뭐야? 1번이랑 3번 얘기하는 거야. 모음으로 시작하는 거. 이음으로 시작한다 이 말이잖아. 맞죠? 자, 그래서 우리말의 음절 구성 방식 요거 네 가지 꼭 기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요거 2학년 때도 했을 거야 아마. 자, 다음 넘어갈게요. 자, 근데 그러면 그 뭐 이런 거 모음으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초성에 있는 이응은 의문이 아니잖아요. 근데 자음이라고도 안 치는 거예요. 네, 자음이라고 치지 않습니다. 아, 이거 자 봐봐. 의문 단원이야. 의문의 뜻이 뭐예요? 소리의 단위예요. 모든 건 소리가 기준이야. 알겠죠? 근데 소리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어 없어? 없어. 소리를 적은 게 뭐야? 얘야 지금. 우리가 소리를 눈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소리를 지금 여기다가 적어놓은 거라고. 이해되죠? 음운에서 얘는 전부 소리를 말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음운은 소리의 단위야. 글자의 단위 아닙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얘를 소리의 단위로 보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아 하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해야 돼. 그런데 얘 보면 얘가 자연스럽게 떠오르잖아. 자, 여러분들 작년에 배운 거 한번 해볼까? 질문 굉장히 좋아요. 자, 이렇게 되어 있어. 안에 어떻게 할 거야? 오 하고 뭔데? 디귿 받침이야. 이게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이미 배웠으니까 당연히 되는 거라고. 이미 교과서에서는 이미 여러분들이 기계적으로 이게 당연히 된다고 알고 있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의문은 뭐란 거야? 오랑 디귿이라고. 알겠죠? 근데 학교에서 중학과정에서 시험을 낼 때는요, 얘를 오랑 시옷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한테 물어봐야 돼. 그래서 선생님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의문은 오랑 시옷이에요, 오랑 디귿이에요? 라고 물어봐야 돼요. 알겠죠? 자,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문제를 풀거나 할 때 학교 기준으로 풀 수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이 달라, 설명하는 게. 왜 다르냐면 사실은 이게 맞거든. 근데 여기에서 플러스 조금 더 나가면은 뭐도 있냐면요, 의도치 않게 된 소리가 만들어지는 거. 근데 여러분들 작년에 된 소리 되게 좀 배워봤잖아. 맞죠? 앞말에 받침 있으면 뒷말에 된 소리 생기잖아. 맞죠?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보통 학생들이 선생님 그럼 먹다는 먹다인데 그러면 기억 쌍디귿 다라고 해야 돼요? 아니면 이렇게 해야 돼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표기 기준인지 소리 기준인지를 이제 물어보면 알려주십니다. 알겠죠? 그래서 물어보고 학교 선생님의 의견에 따라 하면 됩니다. 이건 선생님마다 다 달라. 왜냐면 이게 고등과정이라서 그래요. 된소리데이가 고등과정이라서. 알겠죠?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여러분들 이거 학습활동에 이거 된소리데이가 들어가 있어. 소록에. 나중에 보면 알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소리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자, 모음 하나로만 이루어진 음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알겠죠? 자, 모음 단독으로 이루어진 음절이다, 모음 하나로만 이루어진 음절이다, 다 요거만 하는 거야. 알겠죠? 자, 다음 넘어갈게요. 모음의 뜻과 자음의 뜻 봐봐봐. 얘네도 전부 소리 기준이야. 소리 기준. 모음의 뜻은요, 공기의 흐름이 장애를 받지 않고 나오는 소리를 모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말로 비장애음이라고 하죠. 장애를 받지 않는다라고 해서 왜, 이런 애들은 소리가 공기가 나올 때 발음기관에 방해를 받지 않는 거야. 그럼 여기서 말하는 발음기관이라고 하는 게 뭔데? 입 속에 있는 모든 입과 관련된 모든 걸 말하는 거야. 내 입천장, 혓바닥, 입술, 모든 것들, 윗니, 아랫니, 모든 것들.
알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에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나오는 소리를 모음이라고 합니다. 아, 어, 오, 우, 오, 뭐 이런 것들. 맞죠? 자, 다음 자음은요. 공기의 흐름이 장애를 받고 나오는 소리를 자음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입을 보면 예를 들어서 아를 발음하면 아 소리가 방해 없이 나와요. 아 근데 가 막혔다 열린단 말이야. 가 빠빠빠 막혔다 열린단 말이야. 맞죠? 자, 그래서 공기 흐름이 입술 또는 이 입 안에 있는 기관에 저기 뭐냐 장애를 받고 나온다라고 해서 뭐라고 얘기한다? 장애음이라고 얘기한다고 했죠. 자, 다음 넘어갈게요. 모음 체계 이야기. 자, 모음을 발음해보고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에 따라 분류해보자고 했잖아. 맞죠? 자, 그래서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발음할 때야, 발음할 때. 자, 발음할 때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변하지 않는다. 아, 오 소리 평생 낼 수 있어. 왜? 변하지 않으니까. 오 고정돼 있거든. 오. 자, 그런데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변하는 애들이 있단 말이야. 야 소리 내요. 야 소리 내면 자 처음에는 야 소리가 나. 근데 야를 오래 발음하면 뒤에는 무슨 소리가 나? 야, 뒤에는 아 소리가 난단 말이야. 야 소리는 몇 초만 나요? 0.1초만 나요. 0.2초만. 맞죠? 어떻게 나는데? 변하는 순간에만 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자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변하는 모음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이중모음이라고 부르죠.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변하는 걸 뭐라고 불러요? 단모음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단어는요 모든 단어의 뜻을 다 알아야 돼. 모음의 뜻이 뭐야? 발음기관을 통해서 나올 때, 공기가 통로를 나올 때 발음기관에 방해를 받지 않고 나오는 소리를 모음이라고 한다. 단모음의 뜻이 뭔데?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변하지 않는 모음이다. 이중모음이 뭔데? 발음할 때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변하는 모음이다. 싹 다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알겠죠? 자, 그래서 단모음과 이중모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우리말에 단모음 몇 개? 10개. 이중모음 몇 개? 11개. 이거 이번에 수능 특강에도 있더라, 여러분들. 자, 다음 단모음을 기준에 따라 분류해 볼 겁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10개의 단모음이야. 자, 근데 여기에 복병이 2개 숨어 있어요. 뭐랑 뭐가 복병이야? 왜랑? 자, 일단은 얘는 신원 검사부터 하고 갈게요. 자, 지금 여기에는 10개 단모음으로 들어가 있단 말이야. 맞죠? 자, 그런데 얘를 발음할 때 우리는 어떻게 발음하는데? 왜 변하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왜 이렇게 발음하지만 얘 단모음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단모음 발음 가능 불가능? 가능 어떻게 발음하면 돼? 이게 지금 요 소리입니다. 단모음 소리. 실제 원래 소리야. 이게 원칙 소리야. 방금 내가 얘기하는 요 소리는요 오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이도 아니야. 그 사이에 그 애매모호한 발음이 있어. 혀를 앞으로 내밀어야 돼. 아랫니 쪽으로. 혀를 아랫니 쪽으로 내밀고 입술을 동그랗게 말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얘가 전설모음이자 동시에 원수모음인 거야. 아저씨! 다 외웠다고 자는 거야. 보기 들어. 자, 이 소리를 우리가 단모음 소리, 단모음 외 소리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요 위 소리도 마찬가지죠. 얘를 단모음으로 내면 어떻게 돼? 이 소리 평생 낼 수 있어. 이중모음으로 발음하면 어떻게 되는데? 위 이렇게 되는 거야. 위 소리는 평생 낼 수 있어? 없어. 위 소리 내면 처음에 막 위 소리가 나고 뒤에는 이 소리가 날 거거든.
이 소리만 날 거거든. 알겠죠? 자, 그래서 이중 모음식으로 발음하면 위 이거고, 다음 모음식으로 발음하면 위 이거야. 자, 그래서 얘 두 개 일단 기본적으로 단모음으로 발음하는 게 원칙. 자, 이중모음 발음하는 건 허용. 둘 다 가능하다 결국은. 자, 다음 이제 단모음식 발음에서 입술 모양에 따라서 나눠볼 겁니다. 입술 모양. 자, 그래서 입술을 둥글게 오므려서 발음한다. 입술을 둥글게 오므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입가 주변의 근육에 힘을 줘야 됩니다. 알겠죠? 입술 주변의 근육에 힘을 주어서 오, 우, 위, 이 전부 입술 주변에 힘을 주죠. 맞죠? 자, 그래서 입술을 동그랗게 오므린다 라고 해서 입술 순자에다가 동그랗다 라고 해서 원순 모음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 입술을 동그랗게 오므리지 않는답니다. 그럼 무슨 말이야? 힘을 안 준다는 말이잖아. 힘을 안 주니까 평소대로 있는 거야. 평소대로 있는다. 평순 모음이라고 하죠. 원순 4개야. 그럼 평수는 당연히 몇 개야? 6개야. 총 10개니까. 자, 다음 넘어갈게요. 자, 요거 자주 물어봅니다. 서술형에서. 얘네 3개 나오면 딱 뭐 물어보는 거야? 혀의 높이 물어보는 거야. 혀의 높이가 달라지면 뭐도 달라진다고 했어, 쌤이? 기억나는 사람? 턱의 위치로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달라지는데? 자, 혀의 높이 일단은 고중저거든. 고중저. 높았다, 중간이다, 낮다. 으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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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어아. 턱이 점점점 내려가. 왜 내려가는데? 혀의 위치가 내려갈 거거든. 혀가 턱을, 혀야 혀, 턱이고, 혀가 처음에는 혀가 끌고 가는 거야, 턱을. 알겠죠? 자, 그럼 할수록 턱은 내려가. 할수록 입의 크기는 어떻게 돼요? 커져, 벌어져. 입에 벌어져. 입이 크기가 벌어져. 왜 벌어지는데? 턱이 내려가서. 턱이 왜 내려가는데? 혀가 턱을 끌고 내려가서. 알겠죠? 자, 그래서 지금 모음의 높이를 고, 중, 저로 나누죠. 얘를요 그냥 하나만 발음해가지고 우 하면서 얘가 모음이 어디일까 이렇게 생각하기는 힘들어. 근데 으만 해서 고모음인 줄 모르거든. 근데 해보면 느껴져. 변하니까. 알겠죠? 자, 그래서 쌤이 늘 얘기하듯이 모음표는 내가 직접 발음해보고 느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 느낄 수 있다면 그 사람 진짜 천재야. 알겠죠? 자, 모음은요 아주 미세한 차이라서 우리가 실제로 발음해가지고 하나만 딱 발음했는데 얘가 뭐다라고 우리가 딱 맞추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표를 그냥 있는 그대로 외워야 된다고 했습니다. 알겠죠? 뭐 물론 자음도 그렇게 외워야 되긴 하지만. 자, 다음 이건 더 심해. 내 입 안에 혀의 최고점의 위치가 앞에 있는지 뒤에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맞죠? 자, 요거를 뭐라고 한다? 혀의 최고점의 위치. 자, 혀가 얘는 지금 자, 무엇을 기준으로라면 기준도 혹시 학교에서 얘기했나? 자, 얼굴을 반으로 쪼개야 돼요. 자, 얼굴을 쭉쭉쭉쭉쭉쭉쭉 이렇게 반으로 나눴을 때 혀의 최고점의 위치가 앞에 있으면 전설. 자, 얼굴을 반으로 쭉쭉쭉쭉쭉쭉쭉쭉쭉 쪼갰을 때 혀의 최고점의 위치가 뒤에 있으면 후설이 됩니다. 알겠죠? 앞전자를 써서 앞전 혀설
전설 모음입니다. 자, 그 다음에 뒤후자랑 혀설자를 써서 후설 모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얘 실제로 발음할 때 좀 느낄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좀 노래 잘 부르는 학생들은 좀 더 잘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 소리가 울리는 위치라고 하는 게 있어. 이 소리는요 상대적으로 입 앞쪽에서 울립니다. 이 위 앞뒤 쪽에서 울려요. 위 앞쪽에서 울려요. 자, 근데 뒤쪽에서 울려요. 뒤쪽에서 울리거든. 앞뒤 쪽에서 안 울려요. 그래서 얘네들이 후설 모음입니다. 알겠죠? 근데 학교 시험에서 이거 발음하고 있으면 관종됩니다. 알겠죠? 실제로 발음하는 게 아니고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문제 풀어야겠다. 그렇죠? 자, 그러면 모음 끝났네요. 자, 그러면 모음 이거 가르는 표만 좀 이제 그려보고 마무리 합시다. 자, 빈대가 없으니까 여기다 할게요. 쌤 그냥 여러분 아무 때나 빈대다가 실제로 모음표는 어떻게 그려집니까? 이렇게 그려지죠. 자, 그래서 여기 가르고 고중저 가르고 고 중, 저, 나 전체 크게 나누고 쭉 작게 두 개 나누고 작게 두 개 나누고 여기까지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평순, 원순, 평순, 원순. 자, 왼쪽은 전설 모음, 오른쪽은 후설 모음. 서윤이 외웠어요? 모음표? 아직 못 외웠어. 자, 하윤아 나와. 적어주세요. 크게 적어. 저. 자, 이렇게 된다, 그쵸? 자, 그래서 요거 외울 때 어떻게 외우면 된다고 했어요? 일단은 표를 그리기 전에 뭐부터 하면 좋다 헷갈리기 전에 자, 우리가 평순 모음은 6개고 원순 모음은 총 4개거든요. 맞죠? 자, 평순은 6개고 원순 모음은 4개이기 때문에 어디부터 또 X표 친다? 여기 원순 모음 1층에 X표 2개 칩니다. 맞죠? 원순 모음의 1층에 이제 X표 2개 치고요. 중 어떻게 배우면 된다고? 자, 키, 위, 를, 주, 개, 대, 소, 네, 가 이렇게 하면은 만들어진다, 그쵸?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한 4분만 쉬었다가 다음 시간 시작하도록 할게요. 알겠죠? 잘했어, 하윤이. 자음도 외웠다 그랬지? 다음이요? 자음까지 완벽하게 칸 다 채우면 내가 기프티콘 쏴준다. 오 진짜요? 지금 외워도 돼요? 지금 4분 동안 외워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4분 동안 외우면 누가 못해, 이 인간아. 말 취소. 외워.